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26일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강의는 의학은 쉬워서 똑같은 것을 매번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신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발음을 하다가 보면 신장인지 심장인지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신장에 대해서는 영어로도 알아두고,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신장을 키드니라고 해요. NY인가 NE, 그냥 EY에 키드니라고. 한자도 알아둘 필요성이 있어요. 신자는 임금, 신하 신자 두 개에다가 거기 여기 신자를 이렇게 써요. 장자는 여기다 신하 신자가 또 들어가요. 오장육부할 때 이 사람의 신체에 관한 한자에는 전부 다롤자, 고기육이라는 뜻이거든요. 다롤변이 꼭 들어가요. 육다롤이라고 그래요. 이 고기육의 뜻이에요. 사람 신체에는. 그래서 신장, 아주 중요한 거니까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키드니. 외국 사람에게 설명을 할 기회도 우리가 있으니까 꼭 알아둘 필요성이 있고, 한자로는 이렇게 쓴다. 요새 신장 투석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는 게 아니에요.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병원에서, 내과에서 신장 투석을 하는 사람이 10명만 있으면, 자기 고객 중에 10명만 있으면 병원을 유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장 투석할 사람 소개시켜주면 커미션도 주고 그래요.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신장 투석을 하면 3년을 넘기지 못했어요. 나는 기술 때문에 그랬는 줄 알았는데, 기술도 좀 영향이 있겠지만 돈이 많이 들어서 돈 떨어지면 죽었대요. 옛날에는 투석을 하려고 하면. 하여튼 이제 투석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럼 신장은 뭐와 같으냐? 사람하고 자동차를 비교해보면, 자동차는 사람을 흉내내서 만든 로봇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잘 모르게 되는 자동차를 보면은 또 자동차를 보고 사람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동차 엔진이 막 돌아가죠? 그럼 열이 나죠? 열이 나면 그 열을 뭘로 식혀요? 자동차 열 식히는 거. 열을 내리는 것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순행식, 물로 식히는 거. 순행식이 있고, 공냉식이 있어요. 공냉식. 대부분이 순행식이에요. 순행식 자동차 앞에 보면은, 라디에이터라고 그래서 여러분 라디에이터라는 거 보셨죠? 거기에 물이 있는데 바람을 쏘여가지고, 자동차 달 때 바람을 쏘여가지고 그 물을 식히고, 그 물이 엔진 주위로 돌아가지고 엔진을 식히는 것이, 그게 대부분이 다 순행식이에요. 근데 공냉식인 자동차가 하나 있어요. 어떤 자동차인지 아세요? 히틀러가 만드는 거예요. 폭스바겐, 딱장벌레 자동차. 이건 공냉식이에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 신장이 사람의 열을 식히는 작용을 하는데, 사람은 자동차로 비유를 해본다면 정확하게는 뭐냐면 공냉식이에요. 공냉식. 어떻게? 호흡을 해서 열을 내려요. 여기 이제 심장이 있으면 열은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겠어요? 제일 많이 움직이는 데서 열이 제일 많이 나겠죠? 사람 몸 중에서 열이 제일 많이 나는 곳이 어디냐면 심장하고 소장이에요. 그래서 심장하고 소장은 암이 없어요. 심장암이라는 말 없어요.
소장암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심장에서 열이 나는 것을 뭐가 열을 내려주냐면 허파가 내려줘. 허파, 폐. 호흡을 해서 아무래도 사람 온도는 몇 도예요? 36.5도인데 밖에 온도는 뭐 평상시 온도 이렇게 높지 않죠? 그러니까 호흡을 하면은 호흡하는 과정 중에서 열이 내려가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순행식도 사실은 공기가 자동차가 달리면서 물 있는 공기가 식혀주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사람 공냉식이라고 하지만 호흡을 해서 온도를 내려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신장에서 수분, 사람 신장은 물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한의학에서는 물을 공급해 주는 장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물이 위로 올라가면 물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물을 공급해 주면, 수분을 공급해 주면 위에서 심장에서 허파를 통해서 수승화 열을 밑으로 내려서 조화를 이루도록 그 신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신장은 물을 공급한다. 한의학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제가 의학을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많은 도움이 되더라. 그럼 신장이 안 좋아지면, 신장이 좋지 않으면 발생되는 질환을 하나씩 열거해보자. 이것을 알면 우리가 많이 편해지겠죠? 신장이 안 좋으면 첫 번째, 신장이 좋은지 안 좋은지 사람 얼굴 딱 보면 저 사람 신장이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딱 알면은 어떤 사람이에요? 얼굴이 창백한 사람, 핏기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다음 외부로 나타난 거, 이런 사람, 비만이 신장이 안 좋아져서 생기는 것이라고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서양에도 없다. 한국도 현대의학에 아무도 모른다. 비만이 신장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이에요. 그 다음에 쉽게 아는 거, 만성 피로, 몹시 피곤한 거. 피곤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신장과 간이 안 좋은 경우. 두 번째, 자성물질이 있을 경우, 암물질이 있을 경우, 이때도 되게 피곤해요. 근데 신장과 간이 나쁘면 왜 피곤하느냐면 혈액 속에, 이게 신장과 간이 나쁘면 혈액 속에 산소량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왜 혈액 속에 산소량이 적으냐? 혈액은 액체이기 때문에 기체를 포함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어요. 무작정 한없이 기체를 포함할 수 없어요. 콜라 같은 건 어떻게 해요? 거기다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을 때 압력을 가하면 기체를 더 많이 포함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압력이 일정할 때 이게 혈액은 기체를 포함할 수 있는 한계선이 있는데 이것을 용해도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에 혈액이 산소를 요만큼 채울 수 있는 산소통이 요만큼이라고 하면 다른 기체가 미리 다른 기체가 미리 이렇게 차 있으면 산소가 들어갈 공간이 요만큼에서 요만큼으로 줄어들죠. 산소가 혈액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면 요게 우리는 세포들이 먹이 활동, 자동차가 기름을 떼려고 하면 공기가 필요하듯이 우리 세포들이 먹이 활동을 할 때 산소가 필요한데, 산소가 다른 기체가 먼저 차지하고 있으면 산소가 들어갈 공간이 이렇게 작아지면 피곤하게 되는데, 요 기체가 뭐냐? 신장은 요산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요산을 충분히 못 걸러주면, 요산이 뭐냐면 우리 오줌 쌀 때 노라는 거예요. 소변을 보면 노라는 거, 찌린내, 냄새가 나는 게 그게 요산이에요.
냄새가 난다는 얘기는 요산은 기체로 존재한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러니까 신장에서 충분히 못 걸러주면 혈액 속에 요산이 좀 많이 남았다는 얘기는 여기 기체로도 존재하니까 여기 산소가 들어갈 공간을 차지하고, 또 간은 독소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독소도 기체로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신장과 간이 나빠지면 혈액 속에 다른 쓸데없는 기체가 많이 포함되게 돼서 산소가 들어갈 공간이 작아서 피곤하다, 그런 얘기예요. 피로가 느껴진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자성물질, 암물질이 있으면 진암철과 같은 성질이 있어서 우리 컴퓨터 시스템, 전자 시스템, 우리 인체에 있는 전자 시스템에 제대로 작동을 못하니까 피곤해진다. 그리고 수맥 위에서 있어도 피곤해져요. 어? 언제? 이건 최근에 제가 발견해낸 건데, 수맥파나 전자파에 노출돼도 피곤하다고. 사람이 몹시 피곤한데, 피곤하면 산소 소비량도 줄여야 되고, 에너지를 소비를 최소화하는 상태가 뭐예요?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수맥파나 전자파에 많이 노출됐을 때는 좋은다, 이게. 지하철에서도 졸고, 자동차 타면은 잘 졸고 하는 것들이 수맥파나 전자파에 노출돼도 피곤해진다. 아시겠죠? 그리고 많이 피곤하면 졸음이 많이 와요. 그래서 졸음이, 우리 초등학교 때 그런 얘기, 병든 닭은 잘 졸아요, 시골에서. 예? 병든 닭. 우리 시골에서는 닭을 많이 키워봐서 아는데, 병든 닭은 참 잘 졸아요. 닭 조는 거 여러분 못 보셨죠? 맨날 먹이 먹고 계속 찍는 것만 보셨죠? 엄청 잘 졸아요. 병든 닭은 다 졸아요. 닭하고 돼지는 옛날부터 막 그냥 전염병에 한번 쓸고 지나가면 싹 다 죽어버려요. 그때는 몰랐었어요. 내가 만성 피로가 있을 때도 그렇다. 통풍이 발생되는 것도 신장 기능 저하의 합병증이다. 통풍은 뭐예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속에 제가 요산이 많다고 그랬죠? 요산이 어느 한 곳에, 특히 발끝머리 같은데 한 곳에 몰려 있을 때 통증을 유발하는데 그게 통풍이다. 통풍 걸리면 평생 약 먹으라고 그래요. 통풍을 제대로 확실하게 고치는 것도 우리 교실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가려움증. 이거 아는 사람이 있어요? 지구상에서 가려움증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가려움증하고 통풍하고 사춘간이에요. 이 어느 부분에 요산이 많이 있으면 몹시 가려워요. 그게 더 진한 것이 통풍이에요. 그러니까 신장을 고치지 못하는데 가려움증을 고친다? 말도 안 되죠? 그죠? 약으로 가려움증을 고친다? 통풍을 고친다? 그런데 이제 통풍 같은 경우는 통풍에 한번 걸리면 무지무지하게 아파요. 어마어마하게 아프니까 그때는 내과에 가서 약을 지어 먹으면 아주 손쉽게 통증이 없어져요. 그럴 때는 그 통증을 없앨 때는 내과를 후닥닥 찾아가는 게 좋아요. 아주 약이 발달돼서 잘 고쳐져요. 그건 통증을 없애는 건. 그렇다고 해서 통풍에 안 걸리는 건 아니고 평생 약 먹으라고 그래요. 가려움증. 그 다음에 여기 대단한 것이 있어요. 고혈압 걸린 사람 전체 다 신장이 나쁜 사람들. 고혈압을 확실하게 고치지 못하는데 신장을 치료함으로써 고혈압을 고치는 임상을 계속 해나갈 거예요. 이것은 저희 교실, 우선 요 대상자가 저예요. 내가 고혈압. 그리고 또 제 친구 한 명 또 있고. 그래서 고혈압을 신장을 치료해서 고혈압을 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신장이 나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다? 소변에 거품이 있다. 뭐가 있다고? 소변에 거품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오장 육부는 전부 쌍쌍이 있어요. 심장은 뭐하고 쌍을 이루느냐면 소장. 폐는 뭐하고 쌍을 이루냐면 대장. 그러니까 대장과 폐는 차가운 곳이에요. 그래서 암에 많이 발생돼요. 심장하고 소장은 열이 나는 쪽이에요. 그래서 암이 없어요. 신장하고 방광은 쌍을 이뤄요. 신장이 나쁜 사람은 방광이 나빠서 요실금, 빈뇨, 야간뇨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정확하게는 방광인데 신장이 나쁜 사람은 방광도 같이 나쁘더라. 간이 나쁜 사람은 쓸개도 같이 나쁘더라. 근데 심장이 나쁘면 소장이 나쁘더라?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잘 연관성을 못 져지겠어요. 폐가 나쁘면 대장이 나쁘더라? 이것도 연관성은 잘 쉽게 제가 아직 발견해내지 못했는데 한의학에서는 그렇게 짝을 이뤄요. 오장. 그래서 이러한 질환들이 있는데 이 신장이 나쁘면 또 하나 어제 누가 돌아가셨지? 김수미 씨. 고혈압이 발생이 됐다라는 얘기는 뭐다? 반드시 뭐가 있어요? 고지혈증이 있어요. 고지혈증이 있어서 피가 약간 뻑뻑하니까 세게 밀어줘야 되기 때문에 고혈압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고지혈증은 왜 생기느냐? 신장에서 요산을 충분히 못 걸러주니까 요산도 피를 엉기게 하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두부 간수 같은 역할을 한다고. 간에서 걸러내지 못하는 독소도 두부 간수 같은 역할을 하지만 요산도 그런 간수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지혈증이 생기고 그래서 고혈압이 생기는 것이다. 신장이. 이해가 되시죠? 김수미 씨가 돌아가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신장만 나빠도 당뇨가 걸리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당뇨는 한번 여기서 공부 또 한 번 더 해볼까요? 당뇨는 왜 발생이 되느냐면 보통 병원에서는 췌장 기능이 떨어져서 당뇨가 걸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것 때문에 당뇨가 걸린다고 하는데 맞아. 인슐린이 부족해도 그렇게 돼. 근데 제가 당뇨는 기본적으로 간이 나빠지고 췌장이 나빠진 데서 당뇨가 발생이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간 나쁜 사람은 대부분이 신장도 나빠요. 그러니까 당뇨는 기본적으로 간, 신, 췌장 요 세 개가 동시에 나빠져서 당뇨가 생기는 것이고 이 중에 하나만 나빠도 당뇨가 생기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당뇨를 고치지 않을까요? 당뇨를 고치지 못할까요? 개 같은 새끼들이에요. 고치지 않는 거예요. 나도 아는데 그 세계적으로 이렇게 발달된 유태인이 제약회사에서 이거 의사들이 이거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새끼들 안 고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약을 한없이 팔아먹을 수 있는데 병을 한없이 이거 당뇨만 안 고쳐놓으면 지네 막 그냥 약 팔아먹는 공장인데 당뇨 고쳐놓으면 약 팔아먹는 게 막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아니면 말고 내가 고칠 수 있는데 아니 의대를 뭐 지랄했다고 6년씩 다니고 거기다 막 전공까지 하고 10년 11년씩 공부를 해? 그리고 고치는 게 뭐 있어? 비염도 못 고치고 당뇨도 못 고치고 간도 못 고치고 신장도 못 고쳐 이런 개새끼들. 그리고 데모를 해? 파업을 해? 미친놈의 새끼들. 나는 욕을 해야 강의가 잘 되냐 어떻게 한대요? 이상하잖아요.
자, 이게 신장이 나쁜 거야. 신장이 나빠서 발생되는 것이 얼마나 많냐, 이게. 그리고 요거에서 유발되는 것이 얼마나 많겠냐고. 그러니까 신장 하나만 나빠져도 우리 몸이 형편없이 나빠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역으로 신장 하나만 잘 고쳐놔도 우리가 질환으로 여러 가지 질환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 많은 병을 한 번에 많이 고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죠. 근데 그래서 신장이 고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또 이제 치료법 얘기해 볼게요. 다 똑같아요. 의학은 쉬워서. 내가 이렇게 말해서 가르쳐 준다고 지네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못 고쳐. 그냥 말만 해주는 거지. 그래도 역사에 제 강의는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역사에 아주 유튜브로 이렇게 남겨놓고 가더라도 역사에 오래오래 남을 겁니다. 자, 신장은 이게 오른쪽인가? 이게 오른쪽이고 왼쪽일 거예요. 그런데 왼쪽 신장이 더 커요. 이것은 하나에 약 100g 신장을 하나 있고 100g 정도 돼요. 두 개 합해서 약 200g 정도 돼요. 별로 크지 않죠? 그런데 신장은 하나만 가지고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기 장기 기증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은 내가 기싸대기 맞을 일이기도 하지만 신장을 띄워주고 하나로 살면 부작용이 심해요. 많이 고생을 해요. 간은 전혀 고생을 안 해요. 간을 띄워주는 것은 간은 금방 재생이 돼서 전혀 고생을 안 해요. 근데 신장을 띄워주면 고생을 좀 해요. 정말로 장난 삼아서 띄워주면 안 되고 내가 부부간에 띄워주고 서로 욕하는 거 많이 봤어요. 부모 자식 간에는 띄워줘도 괜찮은데 부부간에 띄워주면 좀 욕하고 또 어떤 부부는 대림산업에 있는 아주 착한 사람은 자기 부인한테 어떤 사람이 신장 이식을 해서 자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 신장을 이식을 해준 사람 그렇게 착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착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지금 75살쯤 됐는데 잘 살아있는 것 같아요. 연락은 안 해봤는데 신장은 띄워주는 거 아니에요. 띄워주려면 누구한테만 띄워주는 거예요? 자식이나 부모한테만 띄워주지. 후유증이 있다 이게. 간은 아무한테나 띄워줘도 괜찮은 거예요. 에? 아셨죠? 그래서 신장과 간 치료점이 다 똑같은데 신장은 제가 모든 치료법은 어떻게 하면 치료를 잘 할 수 있느냐 아주 간단해요. 치료법은 어떻게 하면 돼요? 피가 순환이 잘 되도록 하면 어떤 병이든지 다 치료가 된다 그런 얘기. 그럼 피가 잘 통하려고 하면 제 의학은 무슨 얘기냐면 신경을 살려놓기만 하면은 피가 잘 통한다. 제 의학이 이런 거예요. 어? 그럼 신장에 신경이 잘 작동만 하면은 피가 잘 통해서 신장의 모든 질환을 고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신장에 관계하는 신경이 두 개가 있다. 두 개가 있어요. 무슨 신경? 하나는 미주신경.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뇌신경이에요. 머리 속에 있는 신경이에요. 또 하나는 중추신경에서 나오는 자율신경. 중추신경에서 신장을 관리하는 신경. 이 두 가지만 신경을 살려놓으면 된다. 그럼 미주신경은 뇌신경이니까 머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요 머리를 뜯고 고칠 수 없으니까 머리 속에 있는 이 뇌신경이 작동을 잘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대추를 사혈을 해주면 된다. 어디요? 대추. 고개 숙이면 첫 번째 튀어나오는 뼈 밑에가 대추라고 그랬어요. 고기 사혈해주면 된다. 미주신경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디를 사혈하면 된다? 대추를 사혈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신장은 간은 앞쪽에 있어요. 의장도 앞쪽에 있어요. 소장, 대장 다 앞쪽에 있어요. 앞에서 접할 수 있는 거예요. 췌장하고 신장은 뒤쪽에서 가까워요. 뒤쪽에서. 거기 권투 선수들이
복싱을 할 때 옆에 팍 치는 것은 신장 두드러 패고 간 두드러 패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고 죽는 것은 간하고 신장에 타격을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보디 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 중추신경이 어디냐면 여기가 허리예요. 허리. 이 흉추가 몇 개가 있느냐면 12개가 있어요. 12개. 대추 밑에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개가 있는데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중추신경은 신장을 관할하는 신경이 8, 9, 10, 11, 12 혹은 1번까지 요추 1번까지 여기에서 신경이 갈라져 나와요. 그런데 제가 왜 어느 한 포인트를 딱 짚지 않고 한의학에서는 명문이라는 혈자리가 신장을 좋게 하는 혈자리라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딱 한 혈자리로 짚지 않는 것은 왜 그러느냐면 중추신경에서 예를 들어서 신장으로 가는 신경이 이렇게 갈라져 나오면 여기가 요만큼만 뭉쳐 있어 가지고 신경이 작동을 잘 못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 여기가 뭉쳐 있어도 얘들이 작동을 잘 못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항기 하나로 커버가 되는 요만큼 8, 9, 10, 11, 12, 1번 요 근처 우리는 엘로드가 있어서 어디가 막혔는지 딱 알아요. 이걸로. 근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제가 교육용으로 8번에서부터 12번 또 요추 1번 정도까지 여기를 부항기로 커버를 해서 여기를 사혈을 해주면 된다. 신장 치료법은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른다고요? 나처럼 의대 졸업하지 않은 사람도 그냥 주워들은 얘기를 갖고도 알 수 있는데 서울공대가 이런 거 가르쳐주지 않아요. 나 서울공대 나왔는데 이런 거 대전고등학교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근데 이건 상식적이라고 상식적. 뭐가 힘들기는 개뿔이나 초등학교만 나오면 다 할 수 있지. 우리 신천 선생님도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박남미 선생님. 우리 구당 선생님은 초등학교도 안 나온 것 같아. 의학이 얼마나 쉬우면 학벌에 상관이 없이 공부를 하냐고.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